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횡성사랑 14일반 운동 운영기간 지정 및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으로 연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염까지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묵묵히 수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짧은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고3 수험생들. 더위도 잊은 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업에 집중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 여름엔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을 챙기는 게 수험생들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간단하게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하면서 피곤하거나 지칠 때 뭐 산책도 나가면서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건강 다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다 이른바 N수생 대거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약점이 또 수학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나 EBS 교재 같은 거 여러 번 돌려가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모의평가에서야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무엇보다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시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작년보다는 자소서도 폐지되고 그리고 비교과 영역도 많이 축소가 되면서 올해 내신 합격선이 많이 올라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비하고 있고요.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지며 수능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광명동굴 동측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등 가악산 근린공원 휴양 명소화를 본격화합니다. 광명시가 4일 가악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가악산 근린공원 부지 동쪽 소화동 일대를 수목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명동굴 동측 광장에서 이어지는 수목원은 산림을 보전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여가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 동측에 수목원을 조성해 시너지를 높이고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한 생태 문화관광 벨트를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실시 계획 인가와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내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포 복지상담센터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포 복지상담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복지 상담부터 신속한 긴급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긴급 상담을 지원하고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전화 초기 상담 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확인되면 24시간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 및 통보받고 72시간 안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날 평일에 전화 상담이 진행됩니다. 마포구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함께 마포 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한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마포구에서 2023 항공 진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특히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 승무원,
항공 정비사들과 소그룹으로 멘토링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면접 노하우까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지난 4일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마중홀에서 2023 항공 진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아시아나 항공 색동날의 교실이 함께 특강을 마련했으며 항공 분야 직업을 꿈꾸는 마포구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올 줄은 몰랐고 너무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비행기 조종사, 캐빈 승무원, 항공정비사로 활동하는 현직 종사자들과 맞춤형 소그룹 멘토링 시간을 통해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소그룹 멘토링을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이 어떤 전공을 해야지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고 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빈 승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태현입니다. 많은 승무원분들도 와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항공 분야 직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으로 면접 노하우 등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하절기 휴가철 헌혈량 감소를 우려해 단체 헌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대구시가 하절기 헌혈량 감소 우려로 9일 시청사에서 공무원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이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대구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지난 2분기까지 11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해 헌혈 참여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헌혈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헌혈의 집 위치 정보를 확인 후 방문하거나 헌혈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요양, 돌봄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횡성읍 의파리 일원 5,000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135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100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지 임대주택과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을 협의한 뒤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횡성사랑 10.11반 운동 운영기간 지정 및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횡성사랑 10.11반 운동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통합 운영을 알리기 위해 열렸는데요. 군은 성금 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이원화 운영되고 있던 유사한 2개의 성금을 통합, 수행기관으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기관 지정서 전달과 통합과 나눔을 상징하는 홍보 퍼포먼스 등이 열렸습니다. 횡성사랑 10.11반 운동은 연중 수시 모금하며 기부액은 한 계좌당 1,010원 또는 일시금 기부가 가능하고 후원자의 자발적 참여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됩니다. 군은 이번 성금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른 성금 모금 전달 체계를 안내하는 한편 법적 기준을 초과해 보장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8월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중단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 20일부터 점심시간 횡성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11개 구간 108면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왔습니다.
주차요금 부담 완화로 장시간 주차 차량이 늘면서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요금 수입 감소로 주차장 특별 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상 또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요금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명 계곡 10곳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BOD 기준 수질 등급은 매우 좋음이었고 총 대장균군은 물놀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수인성 감염병 병원체도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수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수질 검사 결과를 계곡에 있는 전광판에 안내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 부서의 수질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한 3분기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3분기 단속에서는 증평과 진천, 음성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시군에서는 자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침출수 유출과 오폐수 부적정 처리 등 하천 수질오염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는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사건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위한 민간협력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경상북도가 글로컬 대학 30 민간협력 TF 출범식을 겸한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글로컬 대학 30 민간협력 TF는 예비 선정된 대학들의 대학별 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TF 위원들은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 방안을 모색하고 도와 시, 군과 유관기관, 기업, 대학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 선정 대학들이 국공립대 통합, 인문학 중심 융합 인재 육성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했으며 실질적인 협업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예비 선정 대학들의 최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교육부에서는 19개 대학을 예비 지정했고 이 중 경북도 내 4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가 전국 29개 특구 중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당시 법령이 배터리 산업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 시는 현재까지 약 2조 원의 기업 투자를 달성했고 오는 2027년까지 12조 원의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포항시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GS건설 등 2차 전지 산업 선도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투자 유치도 함께 이끌어내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벨리 국가산단 1단계 부지 완판, 2천여 개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의 성과를 발판 삼아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8월 8일 기존 배터리 특구 종료 후 그 연장선으로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에도 도전해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 월포해수욕장 특설 공연장에서 제8회 월포 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월포 해수욕장 특설 공연장에서 제8회 월포 락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축제는 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은 방문객과 지역민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신림역과 분당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들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접수된 신고만 10건이 넘습니다.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유스케어 앞 광장입니다. 여행을 오고 가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던 곳에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돕니다. 장갑차와 함께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신림역과 분당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순찰에 나선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모두 13건에 달합니다. 광주에선 광주역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등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게시됐고 전남 나주와 한평, 신안, 완도 등에서도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예고글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예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저한테 당할 수도 있을까봐 이런 무서움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많이 꺼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너무 무섭고 속상해요, 진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딴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살인 예고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30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30층 아파트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단되면서 주민 수백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걸을 때마다 첨벙첨벙 소리가 납니다.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주룩주룩 물이 흘러내리고 내부도 물로 흥건합니다. 지난 7일 밤 8시쯤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갑자기 소화전이 터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3시간 가까이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난데없는 물난리는 겨우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며 고장이나 작동이 멈춘 겁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은 벌써 사흘째 아파트 30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0층에 살면서 들어앉았으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했더니 걷기는 하지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하루 종일 오늘까지 나오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거든. 90세대가 지금 이렇게 불편을 갖고 있고 참 원인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고 몸이 불편한 29층 주민은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없어 인근에 숙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이틀 만에 엘리베이터 2대 중 1대는 운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각 층의 버튼이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업체 측은 원인 조사와 함께 부품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물기를 제거를 해야죠. 부품이 뭐가 나가는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죠. 하지만 멈춰선 엘리베이터가 모두 정상 가동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역대급 피해가 예보되면서 가장 마음을 졸였던 건 지난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과 이재민들일 텐데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면서 한시름은 덜은 모습입니다. 비닐하우스에 가득한 초록빛 방울토마토. 한 달간 이어진 장마로 망친 농작물을 갈아엎고 새로 심은 건데 태풍으로 추가 피해를 우려했던 농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세다해서 겁도 많이 먹고 밤잠을 조금 자고 열심히 단돌이해서 오늘 무사히 태풍이 잘 지나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제방 수십 미터가 무너진 광주 북구 석곡천. 역대급 태풍 예보에 또다시 제방이 붕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기가 꼭 상습 쪽으로 터지거든요. 다행히 이쪽으로 안 오고. 장마를 이겨낸 농민들도 이번 태풍을 걱정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농민은 태풍까지 잘 버텨준 탐스러운 배가 고맙기만 합니다. 잠을 좀 못 이뤘는데 다행히 이쪽에는 좀 큰 피해를 주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농민들은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장마가 남기고 간 생채기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태풍도 지나가자 한시름 덜은 모습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도 전면 해제됐습니다.
해상에 발효된 풍랑특보와 전남 일부 시군에 내려진 강풍특보도 밤사이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혁신안에 대한 당 밖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핑계로 개파를 가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김은경표 방탄이란 혹평까지 나오면서 혁신안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핵심인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 강성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해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당화 혁신안으로 해석되면서 비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당 밖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반영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단 겁니다. 친 이재명 쪽에서 원하는 그림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한쪽이 불리하게 되는 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당은 민주당이 택한 혁신이 결국 김은경표 이재명 방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고서 활동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준행난을 쳤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안이 개파 갈등에 기름을 부은 데다 이미 노인 폄하 논란 등 이딴 설화로 동력을 잃어 말뿐인 혁신안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힘을 잃은 상태에서 개파 간의 이 혁신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미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안이 국민들의 요구가 아닌 당권에 매몰된 사안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안을 논의하게 될 오는 16일 정책의총이 민주당 개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수시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들과 수산인들 100여 명이 모여 여수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또 한국수산업경영인 여수시 연합회에서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건강한 수산물 제공과 신뢰성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여수시와 LG화학, 탄소중립실천연대가 COP33 유치기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남면 안도리 동고지 마을 11가구가 2천만 원 상당의 난방 필름 시공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여수시와 국립공원공단이 공동사업으로 환경보전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여수 남면 안도리 동고지 마을 12가구에 3k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국내선 항공기 결항에 따라 제주공항 체류객을 지원하고 관광객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체류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지원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8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관계자를 만나 항공기 결항 및 여정 변경 정보와 관련된 사전 문자 안내 등 체류객 지원을 당부하고 체류객 수송 대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항만 및 해수욕장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제주공항을 찾아 항공편 결항에 따른 체류객 대응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오 지사는 체류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충실하고 세심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셀프 칭찬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